많이 많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정치 아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유튜브 접속자 수도 늘어나고. 다행입니다. 제가 정욱이를 이겨가지고 제 친구인데 저도 수요일 날 한번 불러주세요. 네. 서정욱 변호사랑 저 한번.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그럼 장성철 정호김 해가지고 진짜 네. 보수는 누구인가? 진짜 좋습니다. 대한민국 3대 보수. 네, 한번 야, 한번 꾸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는 그 답을 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또 답은 또 열려 있는 거니까요. 네. 진짜 보수 서정욱. 그 아까 이제 서정욱? 김정혁 최고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표다움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민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청구서들이 날라오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송 진행도 하셨던 고성국 박사, 고성국 TV 하시는데 지금 공천권 30개를 자유통일당, 자유화혁신당 등에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안 그러면 전 지역에 후보를 내서 국민의힘을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나에게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대구시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굉장한 지금 청구서들 이런 것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보십니까? 장 대표가요. 그 뭔가는 주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 부분이 아니라 네. 고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하니까 선거 기획사 하시니까 여론조사 저희랑 좀 같이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좀 한두 분이라도 추천해 주시면 같이 공천을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나눠줍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넘어가지 않을까. 야, 이거 고급 컨설팅을 해주시네요. 근데 고성국 선배라고 해야 되나? 고성국 박사님 이거 참 본인이 보수 쪽의 전략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도 한때 정말 보수의 전략가로서 이름을 높였던 방송 진행자로서 이름을 높였던 고성국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고. 옛날에 네. 그 최순실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게 나오면서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네. 변명하고 있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어떤 분께서 뭐 하고 있네. 네. 그래서 뭐 그분은 뭐 XX 열사 네. 무슨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솔직히 지금 그 고성국 씨나 그다음에 저 전한기 씨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는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정말 웃기고 앉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보수 정당 망가뜨렸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 뭐 더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고 저런 발언들을 하시나. 아니 대놓고서 지금 공천 30개 달라. 내가 공천권 나한테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당은 진짜 웃기는 정당이네. 이제 앞으로 10개월 남은 선거를 앞두고서 벌써 저렇게 공천권 가지고서 엉뚱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들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고. 당대표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잡혀가요. 네. 근데 무시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당대표가 지지 기반이 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과 척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원래 전광훈의 시대에서 전한길의 시대였다 다시 고성국의 시대입니까? 이거 질투죠, 질투. 지금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냥 넘기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주변부에 있다가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극우의 주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심부에 있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 얻을 것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청구서를 세게 하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국민의힘은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극우 보수 유튜버 뭐 혹은 보수 셀럽 분들의 이제 다양한 등장이 있는데 지금 또 이에 질세란 심평 변호사가 또 이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한테 이제 정치 보복이 좀 누그러뜨릴 수 해달라고 공개 서한 보냈다는 뉴스도 떴더라고요. 정상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동네는. 심평 변호사는 대변인님의 이상한 사람들만 얘기하고 싶으면서 왜 정상인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처럼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야죠. 그게 이제 정치가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들려오는 얘기마다 한심스러운 얘기들밖에 안 들어오니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아까 이제 분당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보수가 분당되는 게 맞다. 보수와 극우가 결별하는 게 맞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찬해 주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분당이 아니라 내쫓아야 돼요. 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분당 불가능해요.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당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선거제도가 사실은 분당을 좀 어렵게 만들죠. 소선거구제가 특히 되면 안 돼. 소선거구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든다는 얘기는 맞아요. 있는데 정개특위 만든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뭐 충분히 연구가 됐기 때문에 네. 정개특위가 뭐 필요할까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아니 조국혁신당에서는 최근에 정춘생 의원 이름으로 광역의원도 3, 5인 선거구, 기초의원도 3, 5인 선거구에서 다당제 하자 이런 법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지방정치마저도 지금 소선거구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기초를 빼면 다 소선거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와 그대로 이제 전이되는 현상들을 방지하고 특히나 소수정당 그리고 제1, 3당 이하의 정당도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훨씬 더 지방정치가 좀 잘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근데 아무나 합니다. 양당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 예상을 합니다. 어떤 막 대전 이런 데는 선거 결과에 따라 뒤바뀌는데 뭐 22석 중에 21석이 한 당에게 몰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양당제가 아니라 일당 독재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 같은 경우에도 기초도 양당제가 많죠. 예, 2인 선거구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양당이 그냥 자동으로 한 석씩 무투표 당선. 네. 가져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이제 제왕적인 지역위원장이 되는 거죠. 예, 공천을 해주는 게 바로 배지니까요. 보수의 생산적 파괴와 분열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청구서가 이제 부담이 되긴 할 텐데 그 와중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루고 있는 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뭐 어떤 선택을 장 대표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장동혁 체제의 불안정성 내지는 그 기반이 약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당장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면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청구서 계속 내미는 사람들이 누구 하는지 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신이 얘기했던 말을 지켜야지 말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 당 망해. 그리고 당신 저 당대표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면 이거 오래 못 가. 아까 뭐 장성철 소장 얘기하셨지만 연말 가면 이게 힘들어져.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양쪽을 놓고 고심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벌써 꽤 됐잖아요. 26일 날 지금 당 대표가 됐는데 열흘이 되도록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차라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처럼 평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런 뭐 할 방법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 소장님?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장해찬 이름 거론되니까 네. 빼고 네. 전한길 이름 거론되니까 빼고 전광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다면서요. 이름 거론되니까 빼고. 그러면 김종혁밖에 없잖아요. 정말 전혀 안 되니까. 정말 지난번에 이미 최고위원 했습니다. 네. 김종인 최고위원이 되시면 보수의 희망이 네.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원래 지명직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선거라는 과정 통해서 이 사실은 그 포섭하기에 좀 어려웠던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자리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진보 진영에 있었던 정당들은 영남 특히나 TK의 인사 중에 좋은 분을 최고위원을 모시면서 전국 정당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다 포섭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걸로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뭡니까?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자리를 꿰차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캐치볼 정당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만요. 네. 김준우 앵커님께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네. 그걸 미리 알려면 전환길 뉴스를 그 전날 저녁에 한번 좀 보십시오. 네. 보시기 힘들겠지만 네. 거기에 전환길 씨가 정말 지침을 많이 내려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송 진행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장성철 소장님의 방송 외압이 있었습니다.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 처음 만나면 이거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수석 대변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당의 대처에 불만을 품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근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제명 처분이 다 됐고 징계 처리가 됐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당의 입장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일단 이런 사태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강미정 대변인 당사자신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당으로서 저희들이 취했던 여러 가지 이 절차들 그리고 결정들이 곡해되고 왜곡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명을 재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가해자가 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루머가 돌고 뭐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 결과 제명이라는 결과를 가기까지 피해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피해자의 의견대로 조사도 당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외부 로펌에 맡겼고요. 그 로펌에 맡긴 것도 부족해서 당이 취했던 모든 조치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또 외부 위원을 모셔서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TF도 계속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거기에는 모든 이 절차마다 피해자를 대리하신 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왜곡하시고 그 사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죠.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당이 뭐 저희들이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마는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절차에 따라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다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가면 그 5월 3일에 처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고합니다라는 글이 이제 최초에 이 네.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검색을 할 때 성폭력 성희롱을 하면 이 글이 안 잡혀요. 처음에 제목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징계도 이번에 그 대변인 한 분이랑 사무부총장 했던 분이 징계를 받은 건데 이 징계됐다는 사실도 사실 공지사항이나 이런 건 저희 보기 좀 어려워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을 해서 이렇게 좀 알리거나 국민들에서 사과하는 태도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충분하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죠. 뭘 열심히 잘 해도 그게 부족함이 있다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야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제명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경찰 수사 중이에요. 이 동건과 관련된 네. 경찰에서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그 문제를 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면 이게 또 잘못하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공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논란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으로 약간 튀었는데 그렇죠. 최강욱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원장 그렇죠. 최강욱 변호사가 이제 2차 가해 논란으로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또 회부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냥 어떤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좀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무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태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여러 가지 당에서 공식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당 대변인이 탈당까지 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아니 그분이 무슨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본인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다 걸고 하는 건데 야 우리는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괜히 오해하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그렇게까지 나온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당내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조국 대표도 지금까지 본인이 그 사과하시지 않았잖아요. 수없이 많이 사과를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과를 할 때마다 항상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뭐뭐 하지만 뭐하다. 내가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그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만 하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진실한 사과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요구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도 그렇고 강민정 대변인이 이번에 사퇴하는 데 대해서 나오는 그 당의 입장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무슨 피해자들한테 개돼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그랬는데 뭐 그게 내 진위하고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그 박원순 그 시장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나와서 이건 피해 호소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이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양성평등이라든가 뭐 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비추어 볼 때 지금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해명이나 행동이 그게 과연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내로남불이냐 후자인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께서 2013년 5월 14일 날 이제 SNS 상에다가 2013년이요? 네, 그때가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금 조적조예요. 네. 네. 어록이 많으시니까. 거기 뭐라고 네. 하셨냐면 네.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다.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자분들께서 조국 대표님, 이 강 대변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께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정말 비판하려고 많이 준비해왔는데 네. 윤재관 대변인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비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참고로 오늘 신고식 제대로 하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시만요. 예, 괜찮을까요? 최강욱 의원은 지금 이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이제 당의 그 송구하다고 하면서 이제 당의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SNS에 이제 쓴 상황이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피해자가 만족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당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그래요. 그러세요. 해야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 신이 아닌 이상 저희들의 그 성의 있는 행동들이 그리고 결정들이 좀 곡해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그런데 당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인 평가가 아니고 외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께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당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거나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었다. 네, 일단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네. 당원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제 가해자 중에 제명된 분과 당원권 1년 정지가 된 분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치 아싸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을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장소주 소장님은 다음 주 그 여의도 한약방도 한번 정호김 서정호 대전에 한번 참석하시는 걸로 좀 예매를 해놓겠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투표 누가 진짜 보신가. 존경하는 김준우 변호사님하고 방송에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